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대만 주변에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공군이 H-6K 폭격기를 이용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폭격하는 시나리오가 담긴 선전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을 도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선전부가 9월 19일 SNS 계정을 통해 H-6K 폭격기의 괌 폭격 영상을 공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9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서부기지에서 추격한 H-6K 폭격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태평양을 관통해 날아간 뒤에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유사한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해 일격에 초토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H-6K 폭격기가 괌을 타격한 뒤에 J-11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게임 체인저인 H-6K가 최강의 전투기인 J-11이 장악한 하늘을 관통해 괌을 때리고 오는 모습을 담았다 라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발표된 직후 해외 전문가들은 선전용 영상에서조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며 중국 측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선전 영상에 등장하는 기지 폭발 장면이 헐리우드의 90년대 영화 더 록의 폭발신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이라며 이 영상은 비상업적 용도라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의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조소했습니다. 중국의 H-6K 폭격기는 작전 반경이 3,500km로 공중급유를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괌까지 공격할 수 있지만 일본과 오키나와 대만으로 이어지는 미일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공개로 중국은 위력 가시는커녕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영상입니다. J-11, J-11 전투기,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를 짝퉁으로 뺏긴 그 전투기죠. 이게 최강의 전투기다. 또 이렇게 중국 네티즌들이 반응을 하는데 최강은 무슨 최강입니까? 태국 가서 태국의 그리펜 전투기들한테 완전히 그냥 박살난 그런 전투기가 바로 J-11 전투기죠. 그리고 이 H-6K 폭격기를 가지고 이 제1도래선, 즉 태평양 쪽으로 나와서, 즉 필리핀을 관통해서 나와서 괌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인데, 이 미사일이 이제 최대 사정거리가 한 2,000km 되는 미사일인 CJ-10을 이 H-6K는 6발을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미 항공모함이 작전을 하고 또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는 미국의 F-15 골든 이글, 완전히 그냥 에이서 레이더로 300km까지 바라보는 에이서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한 이 골든 이글 48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 F-35B 전투기를 싣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항공모함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방공망을 과연 이 H-6K 폭격기가 돌파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가능성보다는 아마 지구가 멸망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 공군에서 선전용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괌 앤더슨 기지를 딱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가 그걸 이제 웨이브하고 올렸어요. 그랬다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지 다시 삭제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올린 영상은 괌의 앤더슨 기지는 이제 삭제를 하고 그냥 모종의 기지, 어느 기지인지는 모르는 모종의 기지를 이제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영상을 담았는데, 처음 영상을 유출을 해봐서 이제 괌이다 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아버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폭발하는 장면은 미국의 영화 The Rock에서 마지막 폭발 장면, 그 알카트라즈 섬을 이제 때리는,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섬 아닙니까? 그걸 이제 때리는 그 영상을 팍 폭발 장면을 이제 나와가지고 했는데, 저작권 이런 거 양심 전혀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제 무역 분쟁할 때 걸고 넘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대로 지금 쓰는 이 양심 없는 중국의 모습, 그리고 황당한 중국의 모습. 미사일을 쏘는데 이 미사일이 또 뭔가 좀 극적인 모습 보여주려고 180도 공중제비를 돌고 들어가고 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 중국이
지난주에 대만 해협에서 작전을 막 하고 미국에게 그 미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들어오면 이제 대만 총통부에다 미사일 날려버리겠다. 이제 이랬더니 미국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이 그러면은 니들 허세하는데 우리 준비돼 있어 라고 막 또 보여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다음날 이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니들 뭐 그러면 우리도 괌 때려버릴 거야 이러는데 과연 미국이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 정말로 능력은 있는지.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미국과의 이 감정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말 러시아 장갑차가 미군 장갑차를 전 속력으로 들이받아서 미군 그린벨의 대원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직후에 미군이 시리아의 중무장 보병 전투 장갑차와 공격 헬기로 구성이 된 태스크포스를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시리아 북부 지역의 완충지대에서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브래들리 장갑차와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중무장한 태스크포스를 파견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9월 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전력은 텍사스주의 포트 블리스 주둔 제1기갑사단, 제2여단 전투단 예하의 제병 협동대대를 중심으로 편성된 약 100여 명의 전력입니다. 이 부대는 능동 방어장치가 설치된 M2A3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6대를 중심으로 소수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신형 센티널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전력 증강 조치는 당초 시리아에서 미군을 모두 빼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인데요. 중동 전문가들은 미군의 이번 조치가 지난달 델라웨어주 소재의 에너지 기업인 크레센트 에너지가 쿠르드족과 시리아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오시코시 MRAP와 같은 차륜형 장갑차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지원을 받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순찰을 돌면 러시아군의 도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지난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때부터 미국과 러시아군이 충돌을 계속해왔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미군이 러시아군을 압도적으로 그냥 격투를 해서 압도적으로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러시아군이 헬기에 후송돼서 실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봄 이렇게 해서 계속 미군의 장갑차가 러시아군의 행렬을 막고 들이받아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다가 급기야는 이제 지난 8월 말에 러시아군의 BTR-80 장갑차 그냥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버렸죠. 근데 미군 장갑차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뢰방어용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트럭을 조금 더 개조한 그런 장갑차예요. 그런데 전투 장갑차인 BTR-80 받아버리니까 확 밀려버리고 그게 타고 있던 특수부대원 그린벨에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또 시리아 그리고 쿠르드족들하고 유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유전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이걸 또 보호해야 되죠. 지금 이 시리아 지역은 완전히 그냥 숟가락 놓고 힘 있는 자가 임자인 거예요. 여기 지금 유전들이 다 있으니까 어차피 시리아는 국가 기반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유전 개발을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개발해 줄게, 그리고 여기 보호해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마구 지금 이권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들어와 있고 터키도 들어와 있고 미국도 들어와서 이제 분명히 IS 전투가 끝나고 미국 다 빼겠다고 했는데 다시 지금 보병 전투 장갑차 6대,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그리고 팩3의 레이더로 사용되는 이 센티널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로 사용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져가서 아예 부대 진지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미국 기업이 진출한 이 유전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부대 편성인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이제 장갑차로 들이받았고 그때 당시에 밀17 그 무장 헬기죠. 잔뜩 이 락켓파드 장착한 이 밀17 무장 헬기가 미국 장갑차의 20m 고도까지 날면서 계속 이제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그 밀17 무장 헬기 가지고 그랬어? 좋아, 우린 아파치야.
하고 지금 아파치를 가지고 가는데, 이 아파치는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브래들리 장갑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C-17 수송기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토에서 가지고 왔죠. 자, 이제는 BTR-80 차륜형 8륜 장갑차하고 이 브래들리 장갑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제 여기다가 T-14 아르마타 전차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차 가지고 오면 아파치가 그냥 바보로 생각하고 말겠죠. 아무튼 한번 미국과 러시아의 또 이런 무력 충돌. 아까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계속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무력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감정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에서는 무섭게 짖지만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을 두고 속된 말로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이 요즘 많이 쓰이는데요. 조금 전에는 중국의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중동에서 또 그런 방구석 여포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을 묘사한 가상표적에 대한 실탄 사격 훈련은 물론 자체 개발한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미국 항공모함을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이란군이 미 항모전단에 진짜로 출연하니까 숨을 죽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부는 현지 시각 9월 18일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이지스 순양함 2척, 이지스 구축함 1척 등 호위 전단을 이끌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항모전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지난해 11월 에이브람 링컨 전단 이후에 10개월 만의 일인데요. 5함대는 이번 작전 기간 중에 미 항모전단은 이란 해안의 지대함 미사일 사정권 내에서 작전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항모전단이 페르시아만 근처에라도 오면 당장이라도 미사일 세례를 퍼부을 것 같이 으르렁대던 이란 해군은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워싱턴 소식통들은 17일 니미츠 전단의 호르무즈 진입과 함께 이 일대에서의 이란 해군 움직임이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대에서 잠대함, 잠대지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무력 시위를 했었는데요. 당장이라도 한판 붙을 것처럼 큰소리 치던 이란이 막상 니미츠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면서 방구석 여포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구석 여포, 삼국지에서 가장 이 무력이 강한 장수가 바로 여포죠.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집안에서만 아니면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만 뭐 떠들고 힘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그런 상황을 방구석 여포, 집안에서만 그렇게 그 소리 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요즘 신조어예요. 요즘 뭐 집에 애완견들, 반려견들 많이 키우죠. 그래서 아마 방구석 여포 한 마리씩 다 집안에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푸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뭐 집에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개인 것처럼 까불다가 밖에 산책만 나가면 조그만 말티즈만 봐도 그냥 안아달라고 바둥거리는 방구석 여포 저도 한 마리 있는데, 이란이 딱 그 모습 같습니다. 이 미국 항공모함 들어오면 바로 그냥 잠대함 미사일 쏴가지고 격심시킬 거야.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어마어마하게 연습하고 또 지난달에는 항공모함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그냥 막 타격하는 훈련했죠. 그런데 진짜로 항공모함 딱 들어가니까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 해군에서는 야, 우리는 지금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내에서 우리는 작전해. 쏠 테면 쏴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란이 과연 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을 미국은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끝나버렸어요. 이걸 이제 지금 그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해줬고, 왜냐? 중국, 러시아가 지금 이란에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절대로 이란에 무기가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무력 시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연 이란의 무기 수출을 러시아와 중국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